네, 이렇게 오늘도 2013년 10월 26일 역사적인 날이죠. 날에 맞춰서 날씨가 몹시 춥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자, 마음의 준비 잔뜩 하고 오셨죠? 오늘 날씨가 좀 춥더라도 제대로 한번 해보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오셨죠? 이쪽 오늘 목소리 커서 괜찮아요. 네, 대학생들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남재준 파면 나라 기가 막힌 곡입니다. 그걸로 한번 가볼까요? 알겠습니다. 남재준을 파면하고 박근혜는 책임져라. 남재준은 네, 기본은 3번씩 외칠 테니까요.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지난 촛불부터 해서 이제 16차에서 이제 17차로 넘어오면서 장기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도 혹여 관성에 빠질 수가 있어요. 중간중간에 구호의 내용이 요청사항이 좀 바뀔 수 있으니까요.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3번 힘차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가겠습니다. 남재준을 파면하고 국정원을 해체하라. 남재준을 파면하고 국정원을 해체하라. 남재준을 파면하고 국정원을 해체하라. 네, 그 구호가 길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다 단결된 모습으로 우리가 한번 했으면 합니다. 괜찮죠? 네, 우리가 지금 막 4분 5일 되면 안 됩니다. 지금 봤을 때의 요 청와대 요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 잡것들이 어떻게 치고 들어올지 모릅니다. 이럴 때 다 각 잡고 정리정돈해서 같이 앞으로 나갑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유신 독재 부활했다. 박근혜는 책임져라. 유신독재 부활했다. 박근혜는 책임져라. 마지막 유신독재 부활했다. 박근혜는 책임져라. 함성 시작! 네, 우리가 늘었다 줄었다 하고 있는데요. 숫자가 적더라도 단결된 목소리를 외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외치겠습니다. 요거 마지막에 힘차게 외치고 함성 한번 질러보겠습니다. 자, 공안 탄압 분쇄하고 민주주의 쟁취하자. 공안 탄압 분쇄하고 민주주의 쟁취하자. 분쇄하고 민주주의 쟁취하자. 공안 탄압 분쇄하고 민주주의 쟁취하자. 함성 시작! 네, 첫 순서 노래 가겠습니다. 우리 거리의 가수, 언제나 시민들과 함께 하는 가수입니다. 네, 광주의 강형원님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게 무슨 뜨거운 박수입니까? 뜨거운 박수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형원입니다. 원래 기타 책이 안 돼가지고 그냥 야말로 부르는데 기타 없이 노래 부르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거의 한 10년간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불렀었는데 배를 가렸었는데 기타가 없이 노래는 굉장히 힘듭니다. 네, 워낙 노래를 잘 부르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부르는 노래가 제목이 강물합니다. 어제 이명박이가 그런 말을 했죠. 그린란드도 뭐더라 녹조가 있더라. 그런 개소리라고 했습니다. 정권의 탄압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우리의 촛불이 더 밝게 빛나고 활활 타올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부른 노래는 강물합니다. 우리 모두 모여서 바다로 흘러가듯이 하나의 큰 대우를 이뤄가지고 박근혜 정권의 탄압을 반드시 몰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어색합니다. 노래 부르기가. 내려가겠습니다. 그럼 이게 기타가 아니니까 굉장히 어색합니다. 가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힘이 하나 모여가지고 큰 바다로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리버브를 좀 바다로 가는 강물아 그냥 흘러만 가다오 강변에 자갈돌들 쓸어가지 말고 바다로 가는 강물아 그냥 흘러만 가다오 강변에 모래무덤 허물지 말고 강둑엔 자갈돌들이 있어야 하고 강변엔 모래들이 있어야 돼 너는 바다로 가야만 하는 강물이잖니 너 흘러가는 길 그 외로움도 너만의 것 모래의 슬픔을 어루만져주며 힘으로 데려가지 말아라 바다에서 살아갈 강물아 그저 바다처럼 그저 넓게만 흘러가다오 그냥 바다로만 가오 정권의 탄압이 굉장히 거세지고 있습니다. 탄압이 무섭다는 얘기는 결국 그들이 이 여름에 궁지에 몰렸다는 뜻인 겁니다. 이슬람 정권 길게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사랑을 선사하시고 생각합니다. 강둑엔 자갈돌들이 있어야 하고 강변엔 모래들이 있어야 하는 너는 바다로 가야만 하는 강물이잖니 널 오라는 길 그 외로움도 너만의 것 모래의 슬픔을 어루만져주고 힘으로 데려가지 말아라 바다처럼 그저 넓게만 흘러가다오 그냥 바다로만 가다오 그냥 바다로만 가다오 다 같이 모여가지고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어느 순간 통일해서 정권 탄압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통일이 될 것 같더니만 어느새 갑자기 이상한 애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원래 불러야 될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오늘 진짜 부르고 싶은데 안타깝습니다. 그 마지막 구절만 하고요. 같이 하시겠습니다. 너라면 다시 하겠습니다. 너라면 다시 할게요.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너야.
변하지 않은 보석 같은 마음이. 다음 노래 하겠습니다. 힘을 냅시다. 힘을 내가지고 열심히 싸웁시다. 같이 하시죠. 새끼는 가슴 안고 사라졌던 뜨는 동해에서 해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남주얼파 우리여 적들의 탄압을 반드시 물리치고 정교전을 지키고 국정을 해체하는 길에 항상 함께하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해에서 해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실 가수들이 물론 거리에서도 좋지만 이 공간에서 안정적인 공간에서 부르면 더더욱 좋을 텐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자, 우리 다시 한번 가수 강형원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많은 분들이 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시작하면서 저 뒤에 있는 카메라맨 혹시 아십니까? 네, MBC, KBS, SBS 등등 다 외면하고 이럴 때 항상 생방송으로, 물론 그걸 누가 보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조금씩 나와주는 인터넷 방송입니다. 빛거울TV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률 계속 올라야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이 바로 34년 전에 박정희 씨가 죽은 날입니다. 근데 찾아봤더니 겹경사 날이었더라고요. 오늘이 바로 1909년에 이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의사에 의해서 이토 히로부미가 죽은 날이기도 한답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주셔야죠. 오늘 여러 명이 죽었어요. 이토 히로부미, 박정희,
다카키 마사오, 오카모토 미노루. 아무튼 네. 물론 이제 박정희, 다카키 마사오, 오카모토 미노루 이제 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일본 이름을 바꿨길래 네, 망령이 살아 숨쉴까봐 또 죽여야죠. 근데 충격적이게도 오늘 요 추모 예배, 추모하는 다시금 살아나는 그런 날이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새누리당 한 나라의 여당 대표가 하는 말이 아주 어떻게 그런 말을, 유신 시대가 좋았었다. 원내대표 누군가요? 이름도 뭐 최경환? 뭐 그 사람도 제 이름 모를 거니까 그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로 그때가 좋았었다. 충격적인 발언들이 자꾸만 나오고 있습니다. 촛불이 멈춰서는 안 될 이유가 다시 한번 오늘 확인한 것 같습니다. 구호하나 외치겠습니다. 유신 독재 부활했다. 네, 뭐 마지막 책임져라 해서 뭐 다른 구호들을 외치는데 막진 않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전 국민적으로 계속 퍼져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여는 말씀 듣겠습니다. 네, 우리 이분 또한 이 목회 활동하시면서 지난 MB 정권 때 이 이명박 씨가 장로란 이유만으로 항상 비판받았습니다.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왜 그런 장로를 만들었냐, 제대로 교육시키시지, 이런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이야기들이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거리의 목사님, 우리 장홍건 목사님을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국정원 앞에서 삭발한 지 66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 그래서 아마 처음에 보신 분은 머리카락이 많이 자랐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만큼 자랐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주주의는 자라기는커녕 오히려 민주주의는 더 짓밟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집회 시간에 우리 김선호 의원님이 우리나라 대통령 그 역사를 이야기를 쭉 하신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대통령 역사를 여러분이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운전수로 생각을 하면은 잘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하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지 않습니까? 이승만은 초보 운전입니다. 초보 운전자. 그 다음에 누가 대통령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간에 이제 한 사람은 빼고 박정희 정권이 쿠데타로 이제 집권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정희를 우리는 과속 운전했다. 과속 18년 동안 하여튼 속도를 냈습니다. 장기 집권을 했죠. 그것도 부족해서 더 집권하기 위해서 유신헌법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부하의 총에 맞았던 날이 오늘이지 않습니까? 34년 전 오늘 이제 10월 26일입니다. 그래서 이 박정희는 과속 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최규하 대통령이 잠시 대통령직을 했죠. 그래서 최규하를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했습니까? 전두환. 예, 전두환은 그 난폭 운전을 해서 광주 시민들을 학살한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여러분이 잘 알죠. 그 다음에 이제 노태우죠. 노태우는 무슨 운전을 했겠습니까? 노태우는 졸음 운전을 했어요. 졸음을
참지 못하고 졸음운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김영삼 대통령은 음주운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김대중 대통령은 무슨 운전을 했을까요? 김대중 대통령은 모범운전을 했습니다. 이어서 노무현 대통령은 완전하게 운전을 그래도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명박 대통령은 역주행을 했습니다. 역주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갈수록 태산인데 박근혜는 무면허 운전을 박근혜는 무면허 운전을 하니까 얼마나 사고가 지금 많이 나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을 사고내고 사고치고 또 종교조에 대한 사고를 또 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사고가 많이 날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예측을 했어요. 이 박근혜가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으면 이런 사고가 날 것을 예상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오늘 34년 전에 아마 우리 임추섭 상임의장님도 저에게 발언을 하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34년 전에 그 독재의 그 잔인한 그 대통령이 죽었던 그날을 기념해서 그 추모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 추모 예배, 이거는 하나님을 못 오고 하는 일입니다. 그 사자를 다시 끄집어내는 이런 어떤 그 기독교의 사이비와 같은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오늘 목사인 저를 세워서 그 이야기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라고 아마 우리 임추섭 상임 대표님께서 저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박근혜 무면허 운전 때문에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앞으로 희생을 당할 것인데,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독일의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보네퍼 목사님은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을 때에 그 무면허 운전수 히틀러, 술 취한 운전수 히틀러 계속해서 운전하면 사람들이 죽고 희생당하고, 그때의 교회는 희생당하는 사람들 유족들 위로하고 장례식 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냐? 아니다. 더 이상 미친 운전수, 술 취한 운전수, 무면허 운전수 운전대에 앉아있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을 하게 됐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히틀러 암살 음모. 히틀러를 더 이상 그 운전대에 앉아있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갈수록 희생자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더 이상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히틀러 음모 암살 가담에 참여해가지고 바로 비밀 경찰인 게슈타포에 의해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독일 교회를 살렸던 디트리 보네퍼 고백교회 보네퍼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네퍼를 통해서 독일은 촛불을 통해서 동독과 소독이 하나 되는 통일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그토록 교회가 많이 있지만 교회가 교회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주교에서 시국성명을 발표하고 시국미사를 드리고, 그리고 프란시스코
교황은 거리로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철없는 사람들은 프란시스코 교황도 종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합니다. 더 이상 무면허, 미친 운전수, 술 취한 운전수, 운전대에 앉아 있으면 계속해서 희생자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정답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운전대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도록 끄집어 내리는 일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 방법은 촛불입니다. 분노를 넘어서 성숙한 마음으로 정말 잘못된 부당한 불법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는 박근혜 무면허 운전자를 더 이상 운전대에 앉아있지 않도록 우리는 촛불을 높이 들어서 우리 강주가 이제 우체국 앞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지난번 춘장로 축제 때 보시지 않습니까? 강주의 민중의 꽃이 피었던 80년 5월 도청 분수대 앞에서 당당하게 촛불을 높이 들고 미친 운전수가 운전하지 않도록, 무면허 운전수가 운전하지 않도록 촛불을 끝까지 다 함께 듭시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내리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요? 네, 집중하셨죠? 지금 16차, 17차 되다 보니까 지금 참가자분들께서 이렇게 관성에 좀 빠지시는 분들이 몇 분들이 지금 툭툭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내리지 말아야 할 게 뭐라고요? 맞습니다. 이 민주주의 촛불 절대 별담고 내려서는 안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야들이 곧 흩어지겠지. 저렇게 하면은 곧 다 살살 몸살이겠지. 이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절대 내리지 말아야 할 게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구원을 외치겠습니다. 자, 마지막 끄트머리만 한번 힘차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심각하게 유린한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지고 남재준을 파면하라! 무소불위 권력에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 남재준을 파면하고 국정원을 해체하라! 네, 너무 잘 맞추셔서 기가 막힙니다. 네. 자, 다음입니다. 다음은 우리 대학생들이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 대학생들이 와서 정말 깜찍 발랄했었는데요. 오늘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모셔볼까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이 자리에 계신 자랑스러운 광주 시민 여러분, 저희는 2015 남부 단일팀 성사를 위한 통일 콘서트 코리아 위드 대학생 준비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 일당들이 분단된 조국에서 딱 쓸어버리지 못하고 아직까지 남아서 이렇게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는데요. 그 어떤 순간보다 조국 통일이 더 빨리 돼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2013년이었습니다. 민주주의 수호도 조국 통일도 앞장서서 힘들어도 웃으며 가는 대학생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웃음 드리기 위해서 작은 공연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너무 여러분이 계셔서 살짝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남과 북이 갈라져서 사랑하는 연인이 헤어지는 그런 애틋한 장면을 연출하는 공연이고요. 저희 공연이 재미있으셨다 싶으시면 바로 오른쪽에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콘서트 티켓을 팔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자랑스러운 유권서 분들도 8장이나 사주셨는데요. 오늘 저희가 한 100장 팔아보려고 모시내에 나왔으니까요. 많이 팔아주시고 공연도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평양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탑승하실 승객분들은 안전선 밖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지 말아요. Baby, 몇 시까지 집에 가야 하니 지키기 싫어 어떡하지. 눈 딱 감고 말야 후딱 맞춰 놀자. 나 이제 시작이야. 오늘 밤은 영영 오지 않아 정녕. 지금 당장 전화 걸어 엄마에게 늦는다고. 친구네 집이라고 배터리 없다고 전화기 끄라고. Everybody 세상 간섭받지 않는 우리 아무것도 상관없는 우리 아낌없이 남김없이 우리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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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know. 이렇게 해봐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름이 기적인 아가씨야. 널 좀 아는 내가 널 좀 사랑한다. 역사는 깊은 밤 이루어진다. 감성 충만한 밤 감정 충분한 밤 다시 한번 전화 걸어 엄마에게 늦는다고. 친구네 집이라고 배터리 없다고 전화기 끄라고. Everybody 세상 간섭받지 않는 우리 아무것도 상관없는 우리 아낌없이 남김없이 우리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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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go. Don't go. 세상 간섭받지 않는 우리 아무것도 상관없는 우리 아낌없이 남김없이 우리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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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go. 그러잖아, 표가 얼마예요? 셋 직접 말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오른쪽에서 판매하고 있고요. 일반은 10,000원, 대학생은 5,000원, 중고등학생 5,000원, 초등학생 3,000원에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사주세요. 네, 아주 디테일하게 초등학교 3,000원까지 정말 제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지금 2015 유대회에 관련한 거라 혹시 후원이 시청인가 싶어서 봤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자체로 준비하느라고 티켓을 직접 이렇게 팔고 있는 것 같은데요. 관심 가져주시고 11월 며칠? 16일, 네, 16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그 80년 5.18 때도 민주주의를 이야기를 했는데 광주산을 팽도라 그랬어요. 지금 국정원이 대선 개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이미 밝혀진 바가 있죠. 거기 추가적으로 뭐가 막 자꾸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종북이래. 갑자기 뜬금없이 NLL이 어쩌다 저쩌다 남북관계를 다시 건드려요. 이런 걸 두 글자로 뭔풍이라는가요? 그렇죠. 북풍이라고 하죠. 이게 아직까지 먹힐까 싶었는데 야 이거 무섭더라고요. 적지 않은 언론이 아니죠. 웬만한 언론이 싹 휩쓰는 바람에 이렇게 거리에서 서울도 오늘 지금 서울역 광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에서요? 서울에 100만 모이냐고요?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 네, 그렇죠. 모여야죠. 근데 모이시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적지 않게 동조해 주시는데 또 한쪽으로 언론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왜곡되는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런 행사 하나 참 의미가 있지 않나. 그래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실 거죠 여러분?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이 10월 26일 11.6 지금 유신시대가 새롭게 부활된 그런 날이 그런 시대에 오늘이 어떤 의미일까 참 궁금한데요. 요 내용을 요 발언을 좀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그 시민단체에서 청년 북부 지부 활동하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네, 박형준님 어디 계십니까? 예,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시내를 지나시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청년단체 활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부 지부장 박형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정확히 오늘 11.6입니다. 11.6은 역사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4년 전 안중근 의사에 의해서 중국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요루미를 저격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뿐만 아니라 34년 전 중앙정보부 부장이었던 김재규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총살된 날도 바로 오늘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34년 전 김재규에 의해서 박정희가 죽었지만 그 당시 국민들의 분노로 인해서 유신 정치를 끝장냈던 날이 바로 11.6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11.6이 지난 34년이 지난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암흑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신독재 딸인 유신독재 후예인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에 의해서 유신독재가 부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정교조라고 하는 선생님들로 모인 조직이 법의 노조로 판정을 받는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보 정치를 말하고 있는 진보당의 이석기 의원을 있지도 않은 내란음모 사건으로 몰아세우며 종북인사로 규정 지으며 진보당이란 탄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순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2의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국민과는 전혀 합의도 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유신정치 때나 있을 만한 새마을운동을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실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불통정치이며 억압정치이며 국민들을 무시한 무시정치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법의 노조라고 하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법 밖에 있는 노조라고 해서 법의 노조라고 합니다. 정작 법의 노조라고 규정지었던 이 나라의 정부는 과연 법 안에 있는 정부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당선이 되었습니까? 국회, 정부, 선관위, 감사원, 심지어 국까지 동원해서 자행된 관권 정치로 당선된 대통령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관권 정치로 당선된 대통령,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 그 대통령이 바로 박근혜입니다. 이 박근혜에 의해서 새로운 유신 독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독재를 막을 사람은 바로 우리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에게 시대는 지금 투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투사는 투쟁하는 사람들입니다. 34년 전 국민들이 민주화의 봄을 찾기 위해서 투쟁했던 것처럼 104년 전 우리 안중근사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것처럼 국민들이 촛불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촛불을 높이 들 때 박근혜는 내려갈 것입니다. 박근혜를 하야시켜야 합니다. 바로 국민들이 함께해서 우리가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가 대선에 대해서 불공정한 선거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만약 국민들이 촛불을 들지 않았다면, 국민들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문재인 후보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벌써 17차에 걸쳐서 촛불을 들고 있기에 이곳 충장로와 금남로 전국 곳곳에서 촛불을 들고 있기에 문재인 후보가 그런 발언들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싸울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전면전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함께해서 독재정치, 유신정치를 끝장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시원시원한 발언. 우리 박형준님이신가요? 네, 박형준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후원으로 치겠습니다. 앞에서 뒤까지 외친 겁니다. 이번에는 네, 기억해 주시고요. 네, 끝에 아니에요. 자, 가겠습니다. 남재준을 파면하고 박근혜는 책임져라. 남재준을 파면하고 박근혜는 책임져라. 남재준을 파면하고 박근혜는 책임져라. 남재준을 파면하고 박근혜는 책임져라. 하나 더 가겠습니다. 공안 탄압 분쇄하고 민주주의 쟁취하자. 함성 시작! 네, 이 정도의 단합 단결력이면 막 가능하겠는데요. 언제 어떻게 치고 들어올지 모릅니다. 항상 대비를 해야 됩니다. 유신 시대는요, 누구나 할 것 없습니다. 어떤 직책과 지위가 있다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네. 근데 최근에 지난주 한 주만 해서 엄청난 일들이 많았죠. 저 대한민국이 지금 셀프 공화국이라 셀프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지난 7월 달에도 국정원 보고 스스로 셀프해라, 스스로 개혁해라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경찰이 중간 수사 발표를 셀프 스스로 막 해서 좋게 발전하는 여론을 흐트러뜨리고,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이었나요? 화요일이었나요? 이번 주 국방부가 또 자기들이 중간 셀프 발표를 했어요. 엄청난 사이버 사령부에 의해서 엄청난 건의 댓글이 그 대선 시절에 해볼라게 영향을 미쳤을 건데 그냥 아니라 개인적으로 한 거다, 뭐 요 정도 수준으로. 누가 자기 보고 하래? 네, 안 시켰는데. 네, 안물 안시. 자, 그리고 검찰에서도 지금 난리죠. 지난 최동욱 검찰총장의 이 사퇴 이후에 지금 윤석열 지금 현재 이 사건을 책임받고 수사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또 배제를 시켰죠. 잘랐죠. 그러면서 조영건이라고 하는 한 급 더 높은 상관이겠죠. 조영건이라는 경찰 지검장이 억울하다 막 이러면서 자기를 감찰해주라. 감찰할 때 되면 알아서 감찰할 텐데 자꾸 자기가 뭔가를 합니다. 결정적이죠. 네. 누구에 의해서 당선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 나라 법 외 대통령인지 아닌지 밝히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런 셀프 일들이 자꾸만 굴러가는데 누구한테 물어봐야겠습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물어봐야죠. 누구한테 물어봐야죠? 국민들한테 물어봐야죠. 이런 일들을 자행해놓고 자꾸만 우리들을 탄압하고 가르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치면 우리가 피하고 이렇게 움츠릴 줄 아는데, 자, 그들을 향해서 한번 크게 가슴 한번 펴주시죠. 크게 가슴 펴고요. 한번 1.5초간 그들을 향해서 비웃겠습니다. 이런 얼척이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시작한 순간부터 1.5초간 비웃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마음 단단히 묶고 비웃어야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참. 아이고. 네, 그렇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 상황에, 네, 이번 주였습니다. 법의 노조로 실제로 통지를 받았습니다. 법의 노조 통지를 받고 많은 국민들이 지지 엄호해 주리라 믿고 실제로 그런 여론이 있는데요. 네, 우리 전교조에서 우리 활동하고 계신 우리 박성호 동신여고 선생님 어디 계실까요? 네, 박성호 선생님 모셔서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주십시오.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지와 연대의 박수 다시 한번 박수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동신여고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박성호라고 합니다. 사실 24일 우리 전교조가 법의노조 이렇게 선고를 받던 날 광주역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이렇게 무대에 올라와서 마이크를 들어봤습니다. 저도 천직이 선생인지라 한 30명 되면 말 잘하는데 30명 넘으면 참 어렵더라고요. 그날도 다리 좀 많이 떨었습니다. 파카를 입고 있는데 막 떨리더라고요. 아무 준비 없이 올라갔다가 오늘은 서울 상경투쟁 가 있어요. 우리 지부 전임자 선생님들이랑 지도부 선생님들은 저한테 문자를 날렸어요. 오늘 또 가서 좀 발언 좀 해주십사. 그래서 오늘은 첫날 그 어리버리하게 했던 말들을 조금 모양 빠지니까 오늘은 좀 적어왔습니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교재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예습도 하고 중간에 복습도 하고요. 네. 사회자님, 저 조금 시간 좀 써도 되죠? 아, 그래요? 예. 아니, 저도 마이크 놓으면 잡으면 이렇게 놀 줄을 몰라요. 아까 우리 분혜원 선생님이 1차 때도 좀 짧게 하고 빨리 들으라고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내일 또 월요일 나가서 마지막 각오하고 그냥 쉬게 하랍니다. 네. 사실 오늘 저는 여기가 3번째 자리입니다. 아침에 동신여고 제가 1학년 3반 담임인데요. 우리 반 아이들하고 학급 소풍 다녀왔습니다. 토요일 날 무슨 소풍이냐고요? 정말 우리 손으로 뽑았던 자랑스러운 진보교육감님이 우리 아이들하고 선생님하고 재미나게 신나게 즐겁게 살라고 이렇게 희망교실 자금을 담임선생님들한테 배정을 해주셨어요. 그래 오늘 우리 반 학생 30여 명을 데리고 오등산 의상봉에 가서 학급 소풍 갔다 왔어요. 김밥도 싸고 보물찾기도 하고 재미나게 놀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세광학교에서 주최한 바자에 좀 들렀다가 잠깐 30분 짬을 내가지고 메모해서 이렇게 들고 달려왔습니다. 17차죠? 저는 지금 17차 중에 한
절반 정도 참여한 것 같아요.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매주 나와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촛불들 많으신데 오늘 이후로는 대표들도 참석을 약속드리면서 준비된 원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 동신여고 분해원 선생님, 저 양권진 선생님, 저 사진 좀 찍어주세요. 제가 언제 이런 데 해보겠습니까? 가문의 영광을 알고 감으로 남길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태리세. 제가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조합원 선생님들 문자를 샀어요. 제가 오늘 발언도 올라갑니다. 와서 응원 좀 해주세요. 많이 오셨네요. 올라오기를 제 자랑 좀 더 하랍니다. 저는 전교도 참교육 교사이기 때문에 자랑할 게 너무 많답니다. 2001년입니다. 2001년 9월 제가 그 당시 동신고등학교에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임한 지 이제 3년차 되는데 당시 동신중고등학교 여중여고는 그야말로 동토의 왕국이었습니다. 조합원 선생님 두 분이서 정말 힘겹게 전교도의 명맥을 이어오고 계셨어요. 제가 선배 선생님들 몇 분 꼬셔가지고 우리 같이 전교조 하게요.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노예 같은 삶을 어찌 삽니까? 설득을 해서 2001년 한 해에 동시다발로 87명 조합원 선생님이 동시에 출범을 하셨습니다. 당시 전교도의 아주 큰 사건이었다고 제가 나중에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런 박성호입니다. 오늘 산에 가서 또 열심히 무등산에 대한 또 교육을 하고 왔어요. 목이 항상 이렇게 잠겨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13년을 전교도 활동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올해에 대동신여고에 30분 조합원이 있거든요. 분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나온 김에 우리 분회 자랑도 한번 할게요. 얼마나 멋진 분회냐면요. 요번에 우리 저 상경투쟁 다녀왔잖아요. 차분히 앉아서 들으세요. 30명 중에 16분이 참여하셨어요. 3명은 소록도로 2분 봉사활동 가서 거기서 참여하시고 한 분은 진주 사천비행장에 가서 또 학생들 데리고 인솔하면서 거기서 또 참여를 하셨고 13분이 서울로 가셨거든요. 저희들은 항상 상경 갈 때마다 분회원들이 각자 도시락을 싸옵니다. 어떤 분은 친정에 가서 상추 뜯어 오시고 또 어떤 선생님은 돼지고기 볶아 오시고 어떤 선생님은 김치 썰어 오시고 저는 분회장이랑 우리 마누라가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밤새 나물 볶아가지고 고추장에 참기름까지 양파까지 챙겨서 맛있게 드시라고. 그렇게 저희 분회는 항상 투쟁을 즐겁게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생님들 아까 춤추고 노래할 때 보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난 굉장히 그때 쫄았습니다. 나는 뭘로 여러분들의 시선을 이렇게 집중시킬까? 지루하신가요? 아니 표정이 재미없어 보여요. 아니 재밌다고 하면 이렇게 시부르가 있으면 제가 부탁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저희 분에는 이렇게 늘 흥겹게 재미나게 투쟁합니다. 그래야 오래 싸울 수 있거든요. 저희들 법외노도 통보받았지만 앞으로 이 싸움이 단순히 전교도 합법화 요거 가지고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 지속적으로 이 정권이 정말 박살 날 때까지 우리가 끈질기게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즐겁게 웃으면서 투쟁하라고 제가 제안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분회는 또 1인 시위도 있어요. 학교 앞에서 학생들 등교 시간에 말바우 시장 사거리에서 말바우 아줌마들에게 전교도에 대한 부당한 탄압, 또 진보 진영에 대한 공안 탄압 이것들을 알려내는데 또 역사 왜곡을 역사 교과서 왜곡 알려내는데 매일 아침 원래 1인 시위 한 명씩 하죠. 2명 이상 옆에 있으면 불법이잖아요. 저희들은 잡혀갈 각오하고 불법으로 1인 시위 해야 되니까 4인 시위를 계속했습니다. 처음으로 피켓 들고 나오신 여자 선생님들 쑥스럽다고 하시는데 한 번 하더니 다음에 또 할게요 그래요. 재미 붙였어요. 학생들이 응원해 주니까. 그렇게 재미나게 우리 분회 선생님들 열심히
1인시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정말 수용과 거부 법인노조 통보에 대해서 수용 거부 총투표했잖아요. 선생님도 알고 계시죠?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저들이 노리는 게 뭐였겠습니까? 정교조 그래 그 둘로 쪼개져 봐라. 수용 거부하고 싸우다가 지리별날 반쪽 나면 너거 이제 끝나겠지. 그래서 내년에 지네들 지방선거 또 이기고 천년만년 지들끼리 해먹겠다고 그런 멍청한 짓을 했어요. 정교조가 어디 그렇게 쉽게 무너질 조직입니까? 정말 걱정하고 염려했어요. 군의총회를 2번이나 했습니다. 심지어 학교에서 한번 광주댐 옆에 노구 식당에 가서 또 한 번. 우리는 항상 맛있게 먹고 즐겁게 군의총회를 하거든요. 선생님들이 다 같이 걱정해요. 수용이든 거부든 정말 끝까지 함께 해야 될 텐데 단결된 힘으로 끝까지 가야 될 텐데 그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우리 정교조는 무너지지 않겠구나. 어떤 결과가 나오든 총력투쟁으로 함께 단결할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80%가 넘는 정말 놀라운 투표율에 70%라는 놀라운 집중력으로 그들의 말도 안 되는 위헌적이고 비민주적인 그런 탄압에 거부로 모두 한 목소리를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제가 페이북을 좀 하거든요. 부산지부의 어떤 노 선배님께서 글을 올리셨어요. 제 가슴을 울리더라고요. 당신은 수용을 찍으셨답니다. 후배들이 너무 힘들게 고통스럽게 싸워야 되는 것이 볼 수가 없어서 수용을 찍었더라고요. 수용이든 거부였든 모두가 똑같이 정교조를 아끼고 사랑하고 지켜내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이미 하나였습니다. 단결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교조가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한 페이지 끝났네요. 그들은 우리를 분열시키고 정권을 천년만년 다 해먹고 싶었겠지만 우리 정교조는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오늘 페북에 뉴스를 보니까요. 경향신문 보도랍니다. 법외노조 통보한 24일 날부터 25일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가입원서 낼 수가 없어요. 이틀 동안에 무려 140여 명 가까운 신규 조합원이 가입원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놈들은 우리가 분열되고 쪼개지고 탈퇴하고 산산조각 날 거라 생각했는데 멋지게 한 방 먹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지부에서는요. 그 중에서도 40명 오늘까지 통계에 제가 봤거든요. 40명 가까운 신규 조합원 선생님들이 새로 가입해 주셨습니다. 다른 건 다 미운데 요거 하나는 우리가 근혜 언니한테 감사장 하나 보내줘야 돼요. 우리 정교조 똘똘 뭉쳐가지고 신규 조합원 막 늘려가게 해준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장 하나 보내도 되겠죠? 예. 그네들은 우리를 노조 아님 이렇게 통보했다대요. 노조 아님. 우리 정교조는 멋지게 받아쳤습니다. 대통령 아님. 예, 대통령 아님. 그네들이 우리 보고 법의 노조라는데 우리는 분명히 헌법 노조입니다. 그네들은 위헌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헌법에 입각한 노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헌 노조입니다. 법의 노조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그동안에 우리 정교조 선생님들이 정교조 탄압 들어오기 전에 촛불 집회에 정말 미온적인 태도 얄미우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 탄압 받는 과정을 통해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모든 민주 양심 세력들이 우리 정교조 지키기에 한 목소리로 나서주셨습니다. 거리 곳곳에 정교조 선생님 지켜드리겠습니다. 프랑카드 다 보셨죠? 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오늘 이후로 모든 양심 세력과 민주 세력과 함께 어깨 걸고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죄송해요. 하나 더 할게요. 한 가지만. 네. 안 재밌어요? 네. 노래 한번 하고 할까요 그러면? 거기까지 하면 좀 오바 같아요. 네. 그저께 광주역 집회에서 그 공무노조 분들이 오셔가지고 다들 침통하지는 않지만 좀 어색한 표정들인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나 외롭게 법에 혼자 계셨는데 우리 정교조 동지들 6만 조합원이 왔다고 든든하다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좋아해도 좋습니다. 정교조만 가지 않겠습니다. 정교조 또 공무노조 함께 예, 한번봤더니 그리고 이 아까 무슨 대통령이라고 했죠? 뭐 무면허, 무면허, 이 정신 나간 이 무면허 운전자들 예, 싹 몰아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광주지구가 정교조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은 선생님이시구만요. 아무튼 충분한 이야기 잘 들으셨죠? 네. 저는 이게 쭉 당했지만 오히려 더 늘어가고 있다. 들으셨죠? 그렇습니다. 탄압에는 오히려 더 강력한 투쟁과 단결, 단합으로 맞서 가는 게 우리 국민들이고 그동안의 우리 역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성호 선생님을 비롯한 우리 정교조 동지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구호는 찍겠습니다. 맨 끝머리만 한 세 번 자기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조를 지켜내고 공화탄압 분쇄하고 민주주의 쟁취하자! 연병할 놈의 대통령 선거를 박살낸 국정원을 해체하고 남재준을 파면하고 박근혜는 책임져라! 연병할 놈들이죠. 연병할 놈들이죠. 이게 진짜. 자, 그렇습니다. 갈수록 장기화되면서 이 촛불이 혹여 식은 거 아니냐, 이미 식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주변에 하는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런 마음 담은 함성 한번 질러볼까요? 함성 시작! 네, 준비된 노래 가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분 가수로 이분 모셨는데요. 노래 가겠습니다. 어디 계시나요? 심규만님. 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가수분께서 노래를 부르시고 계실 때요, 저희들 모금함이 이렇게 쭉 돌 것 같아요. 모금함이 돌면 여러분들이 이 촛불이 끊어지길 바라시는 분들은 안 넣으셔도 상관없고요. 네, 그러지 않는 분이라면 마음 모아주셔서, 지금 이게 그냥 불러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촛불 진행될 수 있도록 모금함 돌면은 작은 마음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실 거죠?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조선일보 선영주 박정희까지 일본 놈의 충성스런 앞잡이일 때 동상 걸린 손가락을 잘라내가며 해방을 위해 싸웠던 건 백성들이다. 박사원용 전두환과 극돌만이들 5060의 부기영화 대물림할 때 잡혀가고 죽어가고 고문당하며 민주를 위해 싸웠던 건 국민들이다. 지금같이 민로 배불리는 맹로들 여의도에 또 아리뜨고 갈수록 직반하장 무한무치 지랄년도 국민들 피눈물을 짜는구나. 더 이상 못 참아 국민이 나서자 우리의 힘으로
정신으로 모두 갈아엎자. 자들 정신으로 5월의 노래로 6월 함성으로 역사를 바꾸자. 지늘과 친미로 배불리는 내분노들 여의도야 또 아리트고 갈수록 자빠나자 무한무치 지랄렸던 국민들 피눈물을 짜는구나. 더 이상 못 참아 국민이 나서자. 우리의 힘으로 모두 갈아엎자. 자들 정신으로 5월의 노래로 6월 함성으로 역사를 만들자. 더 이상 못 참아 국민이 나서자. 우리의 힘으로 모두 갈아엎자. 자들 정신으로 5월의 노래로 6월 함성으로 세상을 바꾸자. 우리의 힘으로. 감사합니다. 예, 요즘에 보면은 참 민주주의가 후퇴되는 그런 소리를 많이 우리가 듣죠. 예. 네, 많이 들어요. 예. 근데 이렇게 후퇴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인터넷 사이트에 일베해가지고 또 최근에 또 말이 많아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 민주화를 후퇴시키면서 내놓는 주장이 바로 종북입니다. 예. 이 종북이라는 말로 사람들을 편가르기 하고 자신들의 정당성을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 종북이라는 말이 나쁜 말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사실. 그죠? 예, 우리가 북한의 종이다. 예, 저는 종처럼 살지 않는데. 예. 그래서 이런 말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루빨리 통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결국엔 이놈의 분단이 문제구나 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요. 다음 곡 준비했습니다. 예, 옆에 있는 콘서트 꼭 와주세요. 예, 통일 콘서트. 예, 종북 없애주는 예, 좋은 콘서트예요. 예. 만나면 가슴을 렁이는 우리는 하나. 누가 뭐래도 우리 하나됨을 막을 순 없네. 우리 뜻이 아닌 채로 헤어졌던 우리는 이제 뜻대로 우리 다시 만나 하나 되려네. 랄랄라 부르자 평화의 노래를 모두 목소리를 높여. 세상 어느 곳보다 아름다운 이 땅을 위하여 더 넘치 춤추자. 통일의 죽음을 심평나도록 그대와 나는 서로 어깨춤이 바로 통일이다. 이제는 끊어버려야 할 녹슨 철조망. 조명 내려서 종이 비행기에 날려보내자. 어둠 뚫고 달려가는 그대 통일 열차여. 넓은 미래로 넓은 세상으로 달려가려나. 랄랄라 부르자 평화의 노래를 모두 목소리를
감사합니다. 네. 자, 이름은 심규마님이었습니다. 저 혹시 개인 어디 가시나요 벌써? 개인 콘서트는 언제쯤? 우선 알겠습니다. 네. 자, 12월 14일 날. 네. 그렇습니다. 노래 부르고 함께 손 흔들고 하니까 좋죠? 좋죠? 이번 주 후반부로 가면서 날씨도 몹시 추워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희가 이제 대략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 이짝 저짝에서 보통 진행이 되는데요. 옷 따뜻하게 입으시길 바라고요. 저처럼요. 제가 딱 오니까 어떤 분은 청계광장 가는 거 아니냐, 너무 두꺼운 거 입고 왔다고. 근데 지금 다들 보니까 표정들이 으쌰으쌰 움직일 땐 좀 나은데 시간이 좀 지나면 좀 추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더 추워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야물딱지게 준비를 해야지, 안 그러면 당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뭐 이런 것도 필요하시면 여러분들, 네, 남자의 자신감이죠. 자, 올 겨울 제가 봤을 때는 이 겨울이 넘어갈 때까지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지치면 안 됩니다. 사실 그리고 지칠 것도 없습니다. 시간은 사실 우리 편이거든요. 저들이 내거는 카드가 하나하나 보고 있노라면 사실 납득이 안 가는 비상시간 것들이 자꾸만 나와요. 나오는데 끝에 종말은 바로 34년 전 오늘 같은 거죠. 승리의 웃음소리만 우리한테는 있죠. 한번 이번 판에는 퍼포먼스입니다. 다 같이 정말로 야, 곧 승리하지 않겠냐 이런 마음 담아 크게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1.5초니까 이번에는 2.2초 정도 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끊어주시고요. 너무 혼자만 같이 가야 됩니다. 자, 이제 어느덧 마지막 순서 끝물로 가고 있는데요. 야, 충격적입니다.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이명박 정부 마지막 시기 임기 끝에와 박근혜 정부 시기에 반값 등록금 투쟁, 반값 그 투쟁을 하다가, 그리고 국정원 투쟁을 하다가 연행이 되고 뭐하고 이런 과정에서 받은 벌금만 해서 7천만 원이랍니다. 저도 충격적인데 지역의 대학생들도 몇백만 원 된다고 하는데요. 그 관련해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공안 탄압이죠. 대학생들이 가장 약한 고리가 뭡니까? 돈이죠. 물론 여러분들 다 약하죠. 자, 대학생들이 특히 약한데 이런 부분들로 지금 자꾸만 치고 들어오는데, 이런 내용들과 더불어서 대학생들은 이렇게 더 치고 나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1세기 광주남지역 대학생연합 의장입니다.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 김민규님 어디 있습니까?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조용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21세기 광주전남 대학생연합 의장이고요. 민족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 김민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추운데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바로 6월, 여름을 거쳐서 벌써 가을까지 이 국정원 투쟁이 끝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생들은 최근에 정말 조금 어려웠던, 주춤했던 이 시기를 잠깐 통보를 받았다고 해야 되죠. 저희가 작년에 대학생들 정말 등록금 어렵다 그래서 반값 등록금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작년 대선 기간에 새누리당과 민주당, 그다음 통합진보당, 그다음 모든 군소 정당들 전부 다 이 간담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만 빼고 나머지 모든 당들은 다 반값 등록금을 약속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새누리당에서는요, 그 당시 저희가 4번이나 이 간담회 면담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절이라는 답변도 아니고 그냥 외면으로 그냥 팩스 문서 구문 받는 즉시 그냥 바로 쓰레기통으로 이렇게 직행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 목소리 안 들을 것이냐, 대학생은 국민도 아니냐 해서 저희 직접 대학생들 새누리당 당사로 갔었습니다. 가서 폭력적으로 한 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어지럽히지도 않았고, 단순히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거기 선거운동 본부 책임자 우리 만나서 대학생들 목소리 좀 들어달라, 그런 말 하러 갔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전부 연행이었고요. 저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몇 주 전에 나왔습니다.
저도 이제 벌금이 70만 원이 나왔는데요. 저 여기 전남대학교 저기까지 이 버스비 혹시나 촛불 늦을까봐 오늘은 택시 타고 왔습니다만은 택시비 한 6천 원에도 덜덜덜합니다. 밥값도 아껴보려고 이 학생회실에서 밥 해가지고 간장에 밥 비벼 먹고 나왔습니다. 예,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저는 70만 원 나왔지만 또 이 자리에 앉아있는 대학생 저희 전남대학교 학생이 몇 명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은 또 15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정말 이 150만 원이면요 전남대학교 등록금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벌금이 전국적으로 모여서 약 7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대학생들 가장 약한 고리인 이 돈을 가지고 이 정부에서 더욱더 탄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서울에서는 한대련에서 같이 해가지고 또 후원 주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많은 후원도 받고 있고 저희 대학생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절대 좌절하지 않고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이쪽 옆에서는 또 우리 학생들 통일 콘서트 한다고 또 많이 또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 또 이 친구들이 나중에 또 혹시나 또 통일 이야기했다 어쨌다 해가지고 또 뭐라고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그런 거 쫄지 않을 자신 있죠? 우리 대학생들 쫄지 않고 더 열심히 하실 거죠? 네, 믿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의 열정과 패기 아니면 뭐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그래서 이런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저희 더욱더 거세게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 토요일 일주일 뒤인데요. 저희 대학생들 지금 이 국정원 사태가 6월부터 계속 해가지고 촛불이 확산되더니 이제서야 언론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제서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도 뭐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민주당 지지자분들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어느 당 할 것 없이 대학생들에 도움되는 정책이 있으면 같이 연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조금 좀 지지부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정원 투쟁 이렇게 매주 촛불 들고 나와서 이 추위에도 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열정과 힘으로 국정원 문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에서는 조금 지지부진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 이 국민이 만든 촛불이니만큼 정치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꼭 해봅니다. 내년에 지방선거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은 표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도 권리가 있고 우리 주권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열심히 하라고 청와대에 임대해 준 것이지 청와대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유신 복귀하라고 유신 회귀하라고 해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민들이 5년간 임대해 주었습니다. 그 5년 동안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요구를 더욱더 실현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대통령이 다시금 역사를 짓밟고 과거 유신 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지켜보지 않겠습니다. 저희 대학생들 벌금이 7천만 원, 막 1억, 2억이 되더라도 나중에 시간 지나서 갚겠습니다. 우리 또 여기 옆에 선생님들도 계시고 우리 많은 광주 시민들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해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생들 열정 패기 빼면은 시체입니다. 저희 그것 가지고 정말 더욱더 뜨겁게 투쟁할 건데요. 바로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대학생 진격의 날 바로 국정원 해체 투쟁 저희 힘차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5시에 바로 이 자리에서 진행하는데요. 이 5시에 이 자리를 후끈후끈 뜨끈뜨끈하게 앉아가지고 좀 대펴놓고 그리고 많은 광주 시민분들 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학생들 기죽지 않고 쫄지 않고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우리 대학생들답게 패기 있게 열정적으로 발언해 주셨는데요. 네, 다시 한번 우리 김민규 의장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런 말이죠. 지난 8월부터 해서 엄청나게 그 교통법규나 뭐다 지금 세금이 부족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부족해서 지금 학생들 벌금으로까지 지금 세금이 부족하면 좀 잘 좀 하시지 자꾸 이런 식으로 뒷돈 뜯어다가 얼마나 댕긴다고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지금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제대로 된 싸움, 단결된, 단합된 힘으로 달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여러분? 자, 총 한번 힘차게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기자분들 화면 잘 나오게. 자, 힘차게 구호 외치겠습니다.
맨 끝에만 3번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재준이 문제인데, 남재준을 파면하고 국정원을 해체하라! 네, 여기가 더 문제죠. 남재준을 해임시키고 박근혜를 책임져라! 네, 유신 독재 부활했다. 박근혜는 책임져라. 지금 요 민주주의 불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자꾸 다시 남북관계 문제를 들고 부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헌정유린 전쟁 조장 남재준을 해임하라. 마지막 구호입니다. 공안 탄압 분쇄하고 민주주의 쟁취하자. 네, 매주 토요일 저녁 7시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5시부터 대학생들이 먼저 사전 대학생 마당을 진행하고요. 7시에 매주 진행했던 것처럼 진행한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뵙기로 하고 이 자리는 마지막 구호 외치고 함성 지르고 마치겠습니다. 대통령 마지막 끝구만 세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에 심각한 개입, 국정원을 해체하고 남재준을 파면시키고 박근혜는 책임져라! 박근혜를 압박하는 함성 시작!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